말씀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, 우리 임효정 박사님이신가요? 발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그 통일백서를 사전에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. 읽어보니까,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과 비교해서 이렇게 뭐 표를 만들든가 설명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, 그 내용으로만 봐서도, 전 정권과는 좀 달라졌구나. 그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, 그래도 방향이 그래도 그 바른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,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, 어쨌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첫째로 내용을 보면은 통일백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 어떤 교재를 만들었다라는 거, 교육센터가 있고, 그 교육센터를 채울 행사들을 많이 이,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그 홍보가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그런 교재와 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다,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에,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병기가 되어 있는데,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콘텐츠까지 다 해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이 형태 헤아릴 수 있는 수량으로 헤아릴 수 있고, 뭐 몇 회를 했고 몇 명을 교육을 시켰고, 뭐 이런 내용들은 돼 있어서,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을 테고, 그러다가 보니까 보이는 교재를 만들었다. 그다음에 교육센터가 어떻게 됐고, 행사가 몇 건 있었고, 몇 명을 교육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게, 그 진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강조되는 점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정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은,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그 이전에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,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 강조가 됐었습니다. 그게 아닌 통일은 안 하는 게 더 낫다. 그 자유민주주의 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면 통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, 오직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해야 통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이 강조됐었는데,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었습니다. 그래서 그 평화만 유지가 됐어서, 통일백서를 보면서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우리 발제하신 그 임효정 박사님께서 그 점을 콕 집어서 정리를 해주셔서,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그 안목이나 수준이 좀 높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주 저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, 뭐 누군들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, 통일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 받아들여서 다음번 통일백서에는 좀 더 그 구체적이고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, 교육을 뭐 67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 같지만,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그 1.3%인가요? 전체 인구의 1.3%에 불과합니다.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거죠. 근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, 그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? 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, 저희도 대학 교수들이 그 법적으로
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무슨 뭐 교육이라는 게 그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. 근데 대학 교수들이 무슨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일은 별로 없어요.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런 문제들을 특히 강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걸 특히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쁜 게 그 교육 대상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. 그 외에 내가 볼 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네개였던 것들이 지금은 8개로 늘어나서 이런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는 이제 짜증이나 반감이 많이 일어났는데, 어,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학교 교사들, 그러니까는 교육자에 해당되는 사람들, 남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통일 교육을 받아야 되니, 이게 법적으로 뭐, 1년에 1시간은 받아야 된다는 게, 그, 그게 법에 의한 건지, 무슨 시행령에 의한 건지는 모르지만, 그런 뭐 성추행이나 무슨 장애, 직장 내 괴롭힘 뭐, 이런 것보다 그런 그 통일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78년도에 2학년 때였나요? 그 새마을 연수원에 1박 2일로 교육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학도호국단 간부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학도호국단 간부는 아니었고 그냥 서클에 이제 그 총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머릿수 채운다고 이제 막 마구제비로 이제 그 새마을연수원을 보내는 거죠. 근데 이제 뭐, 새마을 운동에 대한 게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, 그때 이제 반감을 가질 겁니다.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유신 독재 그러면서 그,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, 그걸 새마을 운동 그러면 사실 구호도 촌스럽고 뭐 조금 관제의 냄새가 나서 이제 거부감을 가졌는데, 그래도 이제 거길 들어갔다 오면 상당히 짭짤한 교통여비를 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의외로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 제가 그 대학 2학년 때그 새마을연수원 그 교육을 들어갔다 오고 나서 아주 굉장히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 학도국단 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또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진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통일 교육 역시도 그런 교수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의 서클, 이제 동아리의 어떤 총무나 회장 같은 어쨌든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. 그래서 일반 뭐 무작위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그 통일을 이렇게 그 확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67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67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, 누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아까 그 발제하시면서 이제 그런 점이 살짝 언급이 돼서 세심하게 잘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육에 관한 건데 이제 통일에 에,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 그랬던 건지 아니면 교육부와의 어떤 그 간섭을 회피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통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잘못된 역사 교육이 굉장히 이,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얼핏 봤는데 특히 이제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요. 그게 정말 거의 매 페이지가, 모든 페이지가 잘못된, 왜곡된 그런 역사로 그득 차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
그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라고 말았던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, 어, 통일부에서는 통일백서에서도 여기 특히 통일교육이라는 챕터에서도 그런 역사 교육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발제하고 우리 그 통일준비 국민 포럼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 좀 어떻게 통일부나 이렇게 관계 그 기관에 좀 전달이 돼서 내년도 통일백서에는 그런 내용이 좀 그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. 역사 교육이 교육부나 그 교육부의 업무와 조금 간섭이 생길지는 몰라도 통일에 관한 부분은 통일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,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뭐 대충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.